일본 야마나시현에 위치한 어느 산악지대. 29명의 남녀 운동권 학생들이 모여 어설픈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군사훈련을 하고 밤에는 사상교육도 받으면서 나름대로 결속을 다지지만 언제부터인지 이 집단의 수뇌부가 대원들 한 명 한 명의 사상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 의심이 가는 대원에게 트집을 잡고 스스로 자기 비판을 하도록 강요하는데 이른바 총괄. 이 총괄이라는 뻘짓이 점점 강도가 세지더니 특정 대원들을 밑도 끝도 없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몰아세우고 무자비한 집단 린치가 시작됩니다. 이 사상성 검증에 어느 누구 하나도 무사할 수 없었고 학생들은 서로를 의심하게 되면서 이 모임은 점점 막장이 되어갑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1951년 미국과 일본은 상호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 미군은 주일 미군으로서 일본에 주둔할 수 있게 되는데 1970년 어느덧 이 조약이 자동 연장되는 시기가 오고 일명 전공투와 신좌익계 대학생들은 이 조약을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과격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당시 일본 사회의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공투에는 여러 파벌이 존재했는데 그 파벌 중에 가장 두각을 보였던 단체는 적군파와 혁명좌파. 이 두 단체는 사이타마 여관에서 접선합니다. 여기 뽕 맞은 듯 약간 눈이 풀린 듯한 이 여자가 바로 혁명좌파의 수장인 국립약학대학 출신 나가타 히로코, 그리고 이 여자의 남자친구인 사카구치 히로시, 혁명좌파의 상임위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었죠. 그리고 적군파의 대표는 도쿄 수산대학 모리 츠네오. 일찌감치 적군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좌익 파벌 간의 싸움에서 겁을 먹고 도망친 전력이 있던 인물이었죠. 모리 츠네오는 오사카항에서 노동자로 은둔 생활하다가 스스로 자아 비판 후에 다시 학생 운동에 투입되고 어쩌다가 최연장자 혼대가 되면서 적군파의 실권을 지게 되었죠. 적군파는 은행 강도 같은 온갖 불법 행위로 자금을 모았지만 무기는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혁명좌파는 총포상을 습격하면서 무기는 갖추고 있었지만 자금이 부족했죠. 이 두 단체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 돈과 무기를 거래합니다. 그리고 이 두 단체는 마침내 연합적군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혁명좌파의 나가타는 산속에서 대원들을 모아 합숙을 하면서 향후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탈하거나 신고하는 대원에게는 가차없는 처벌이 이루어졌죠. 이들은 야나마시현의 버려진 판잣집을 본부로 삼고 앞으로 혁명인지 뭔지 아는 활동에 대한 계획을 장황하게 세웁니다. 한 대원은 전공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기 동생들도 데리고 오는데 그리고 어설프게나마 군사훈련도 실시합니다. 구보로 기초 체력을 키우고 낮은 포복도 하고 산악구보도 하면서 쓸데없이 하드코어한 삶을 선택한 이 친구들. 실탄이 귀했는지 입으로 빵빵 소리를 내며 사격 훈련도 합니다. 여성대원 알짜롭습니다. 혁명좌파의 수장 나가타 히로코는 훈련에 소극적인 한 예쁘장한 여자대원을 노려봅니다. なんで今朝化粧してたの？どうして指輪外さないの？とても一緒にはやっていけません。 역시 여자의 적은 여자. 遠山同士がこれまでの活動を総括し共産主義化できるまで山から下ろさない。 별 시덥지 않은 일로 문제 삼습니다. 적군파의 수장 모리치네오는 자신의 권력 같지 않은 권력 유지를 위해 대원들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총기관리 미흡과 같은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 일부 대원들을 총괄, 즉 자기 비판을 하라고 명령하는데 まず自己批判しなきゃならないことがたくさんあるだろう。走ってかい。 총괄 대상이 된 대원들은 일단 체벌 형식 구보로 총괄합니다. 이 대원들 자신의 혁명 포부를 자신있게 밝히면서 총괄이 되었다고 어필해보지만 革命戦士としてゼロからやり直そうと思います 이에 만족하지 못한 모리츠네오. 마음에 담고 있었던 지나간 일까지 들먹이며 트집을 잡습니다. 全く総括ができていない。お前もそこだ。 그리고 또 총괄. 그리고 계속되는 교육. 이번에는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연합적군에 퇴직금까지 갖다 바친 두 호갱 부부도 새로 합세합니다. 帰りなさい 친동생 2명까지 데리고 왔던 한 대원은 밤에 몰래 여친과 미래하다가 역시 총괄 대상이 됩니다. 神聖な塔の場を怪我したのよ 총괄은 점점 더 가혹해집니다. 모든 대원들은 물론 두 친동생마저 친형을 총괄해줍니다. 역시나 여친도 같이 총괄당합니다. 이들은 엄동설안에 두 사람을 숙소 기둥에 묶어놓는데 이번엔 다른 대원. あなた柴野くんから誘われたのに 아주 오래전 일을 들먹이며 총괄을 요구합니다. 総括要求はまず気絶させるべきなんだよ 아예 묶어놓고 전 대원이 돌아가면서 마사지 해줍니다. 결국 이 모임의 첫 희생자가 되는데 모리치네오의 말이 걸작입니다. 自らを共産主義が知れなかった敗北してやる。 그리고 지난번 총기 관리가 미흡했던 대원도 총괄 대상이 됩니다. 戦えると思うのか。 이 정도면 이제 이들이 원하는 혁명이니 뭐니 하는 건 물 건너가고 こんなことが必要なんですか 나가타 히로코는 여자 대원이 산에 와서 화장하고 멋을 부린다고 총괄시킵니다. 山に来てまでおしゃれにこだわるの女を武器に使うんじゃないよ 이 여자 대원은 30여 분간 자기 얼굴을 자기가 스스로 때리더니 결국 기둥에 묶이고 역시 그 다음날도 다른 새로운 대원이 총괄당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어느 누구도 총괄의 대상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 커플이 물을 떠오는 척하고 도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주가 계속 뒤를 잇습니다. 조직 내에서 남녀가 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총괄, なぜ指示通り車止めなかった 차를 엉뚱한 데 주차했다고 총괄, 車の種類の間時間があったんで。 차 고치러 나갔다가 시간 나서 목욕탕 갔다 왔다고 총괄. 이렇게 총괄로 희생된 대원의 수는 12명에 이르고 모리츠네오와 나가타 히로코가 두 사람만 슬쩍 시내로 내려가던 날 두 놈이 눈이 녹았습니다. 나가타는 남자친구 사카구시 히로시에게 결별을 선언하는데 결별 사유 역시 과관입니다. 共産主義家の観点からはそれが正しいと思う 저 삽소리에 수긍하는 이 인생이 레전드. 이렇게 막장의 끝판을 계속 갱신하다가 春菜ベースがバレましたすぐに移動しないとまずい 결국 이들의 행각은 경찰에게 발각되고 살아남은 9명의 대원들은 눈보라 속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이동합니다. 過激派京浜安保共闘の永田博子と森恒夫が逮捕されました。 이들은 이 단체의 수장 모리츠네오와 나가타 히로코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일행들은 팀을 나누어 도피하려는 잔머리를 굴려보지만 한 팀은 경찰에게 검거되고 맙니다. 나가타의 전 남친 사카구치가 이끄는 남은 일행들은 경찰 헬기에 계속 쫓기면서 나가노현 아사마산에 있는 어느 산장에 난입합니다. 경찰은 이 아사마 산장을 포위하게 되는데 이들은 장장 열흘간 아사마 산장의 관리인 아내를 인질로 잡고 대치하면서 민폐의 끝을 보여줍니다. 이렇다 할 검거 방법이 없던 경찰. 최후의 필살 작전인 닭돌 작전으로 결국 막장 행태를 보였던 연합적군 잔당들은 모두 소탕이 되고 60, 70년대 일본 사회에 혼돈을 가져온 일본의 좌익 학생운동은 기가 막힌 뻘짓만을 남긴 채 스스로 자멸되어 버립니다. 1972년 산악 베이스 사건은 이른바 총괄이라는 명목으로 동료들에게 무자비한 사상검증을 요구하고
끝내 12명의 동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카구치 히로시는 남은 대원들을 이끌고 나가누현 아사마 산장에 난입해서 무고한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10일간 경찰과 대치하게 되는데, 이 두 사건으로 인해 일본 진보계열 학생운동은 일본 국민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되고 결국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면서 지금은 겨우 타이틀만 달고 있는 초라한 사회단체로 전락합니다. 이 사건으로 형을 잃은 가토 형제는 복역 후 전향해서 자민당에 입당하고 보수 인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념이 됐던 종교가 됐던 혹은 다른 가치나 의지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극단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로 인해 인간의 판단력이 얼마나 왜곡되고 어떠한 결과를 직면하게 되는지 보여주었던 사건, 실록 연합적군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